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이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의 그 시조는요, 그 고요라는 분인데, 고요의 또 후손 중에 노자가 있어요. 노자. 이분이 노자예요. 노자. 그래서 노자가 이씨입니다. 예, 이름이 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씨의 시조인 고요라는 분이 재판을 고대 시대에 재판을 모두 총괄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재판을 할 때 활용했던 그 상상의 동물이 바로 이 해태입니다. 해태. 해태는 이씨하고 연관이 깊어요. 그리고 옆에 먹음직스러운 이 과일은 바로 자두입니다. 자두. 오얏나무 이씨잖아요. 그죠? 이씨. 그래서 이씨들이 바로 이 자두, 연관이 있어요. 그럼, 이씨들이 왜 자두와 연관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씨는, 김이박 해서, 두 번째 성씨로 7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씨 왕조 500년이 갔으니까요. 그, 전주 이씨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이씨, 성주, 광주, 연안, 전에, 한평 이렇게 있습니다. 전주 이씨 시조는 이한이라는 분이고요. 뭐 고려 무신정권 때 이방이라는 분, 그 이한사 이게 이성계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를 가지고 있고요. 경주 이씨의 시조는 삼국사기 육부성씨 중에서 알천 양산촌의 촌장 이알평이라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씨와 관해 특기할 만한 거는요. 중원에 이 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약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세계 1위의 성씨입니다. 이 씨가. 그 장삼이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그 돌을 던지면 장 씨가 맞을 확률이 셋, 이 씨가 맞을 확률이 넷이다는 거예요. 나머지 성 씨가 셋이 세 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장 씨하고 이 씨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씨의 공통 시조는 고요입니다. 고요라는 분은 동이족의 그 상고 성인이셨어요. 순임금 시기에 형법을 관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리라고 했습니다. 대리. 그래서 리관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이 관이 바로 이 씨입니다. 이 씨. 통지 시정약에는 고요의 아들이 백익이 영성의 시조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영성도 고요에서 비롯됐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아직 있어요. 사기 진봉기에는 전후 고향의 손녀 요수가 대업을 낳는데 대업이 고요이고 대비가 백익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설이 있어요. 다른 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수설입니다. 고요는 당나라에서 대당 덕명 황제로 추봉됐어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원래 이게 이씨 나라잖아요. 그죠? 당태종이 이세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나라의 사람들도 이제 고요를 자기들 조상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당나라 선비족들이 이제 그 이씨들인데 그게 이제 이 동이족 고요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나라들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중원의 사법 비조입니다. 이 고요라는 분은. 그래서 이게 그 직업 리를 갖다가 성씨로 삼은 것이 바로 오얏나무 이씨입니다. 그럼 고요라는 분 누구일까요? 서기전 2220년에서부터 서기전 2113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요순우 임금하고 더불어서 요순우만 알고 있죠 우리가. 근데 요순우 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고 시대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때에 형법을 관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순 시대가 무슨 뭐 평화로운 시대라고 그랬는데요. 이 요순 시대는 거의 뭐 이 석기 시대 뭐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 거의 온신이나 마찬가지인 이 인간들을
법을 통해서 이렇게 교화시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큰 대자를 써갖고 큰 이치를 다스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대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자를 따가지고 이씨라고 한 거예요. 우임금이 원래 후계자로 이렇게 지명됐습니다만은 그때 10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중원 최초로 사법체계 5형 5교를 갖춰가지고요. 사법비조로 추앙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요가 판결할 때는 해치, 아까 보셨죠? 해치가 바로 해태입니다. 라는 상상의 동물을 활용했는데 이 해태가 죄가 있는 사람은 그냥 들이받았대요. 죄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반응 안 했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해태라는 것은 고요라는 분이 아주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한 판결을 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법치와 덕치의 상징으로 이렇게 그 수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와 법가의 정신적 뿌리가 바로 고요라는 분입니다. 의외로 이 고요라는 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고요가 탄생한 곳은요, 산동시 곡부입니다. 곡부. 산동 곡부는 바로 소금천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소금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동이족이고 한민족의 그 조상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비족들이 이 고요를 자기들 조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동이족이라고 주장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죠. 이분이 언성이냐 아니면 영성이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만 고요는 언성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고요는 우서 고요모라는 기록이라든가 사기, 논영 등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겸손하고 정직 무사했고요. 민본 중심도 인물이라고 해요. 순자와 해남자에서도 고요를 평가하기를 공평무사하다 했습니다. 오임금의 후계자로 내정됐습니다만 고령으로 제의에 올리지 못했어요. 오임금은 고요의 후손들이 이제 고요가 이제 고령으로 죽자 안희성 유관의 영육 지역에다가 봉해서 거기서 후손들이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들이 이 주로 이게 발언하는 것이 바로 안희성 유관이에요. 유관. 당나라 이씨 황실에서 고요를 시조로 삼았다는 거죠. 동이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선비족도 자기들도 동이족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들이요. 여기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가 이게 진국이라는 곳입니다. 진국. 그러니까 산동성의 남쪽 진국이죠. 거기가 이게 서국이 있어요. 서국이 바로 이 서원왕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요라는 분이 활동한 지역이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통이족이잖아요. 선비족들은 저 북쪽에 있었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씨들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동반도로 해서 한반도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씨들이 이 진국을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안희성 유관 씨가요, 회의족의 본거지예요. 회의족. 세를 숭상했던 회의족의 본거지입니다. 백익의 영성 후손이었던 그 서나라 있죠. 서씨들, 우리나라 서씨들 하고 인접하잖아요. 아까 보셨죠. 이 씨들은 소금천의 후예라고 했죠. 산동 대몽구 문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씨들이. 그래서 그 계보를 보면요, 화서씨, 태호복희씨, 소전, 그리고 소전이 황제와 염제를 낳죠. 그래서 그 황제의 이제 계열입니다. 황제의 큰 아들이 소금천이고 그 아들이 교국, 제곡, 고신. 그래서 고요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신석기 문명을 이 세력들이 남겼고요. 용산 문화의 원류가 됐다고 합니다. 대몽구 문화를 보면 용산의 산동성의 그 대몽구 문화요. 이게 침고를 인공 변형시키거나 이빨을 뽑았어요. 초기에는 붉은 도기가 주를 이루다가 말기에 이제 윤제도기로 발전하는 그런 겁니다. 안희성, 몽성의 위지사 유적에서 취락 유적이 발굴됐어요. 도작 농경, 그러니까 이게 모내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북의 시족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걸로 나타난 걸로 이제. 사기 진봉기의 백익하고 백예는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중원 최초로요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물을 판 인물입니다. 우물. 순임금의 사이가 됐어요. 이게 백익이란 분이요. 순임금이 이제 사이로 삼았어요. 그래서 새와 짐승을 길들이는데 공을 세웠죠. 백익에게 그래서 새와 짐승, 특히 말을 길들이는데 공이 많았다 그래서 영성을 하사합니다. 백익이 이제 우임금의 후계자가 돼요. 아버지가 원래 그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그 아들이었던 백익이 후계가 됐는데 우임금의 아들 개가 백익을 죽입니다. 그래서 백익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어요. 오른 지 얼마 안 돼갖고 잠보론 지시성조에 보면은 고양시의 후손으로 고요가 있어서 순임금을 섬겼다. 그러니까 순임금은 고요에게 고요야 만이가 하나라를 어지럽히고 도적이 활기를 치니 너를 옥간으로 삼는다. 옥간이 바로 리가 아니라 옥간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 백에는 백성의 뜻을 잘 살펴서 순과 우를 보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를 잘 순치시켜서 순임금이 그에게 영성을 하사했다. 이렇게 기록. 백익은 진나라 그 영정의 시조예요. 영정이 누군지 아시죠? 이게 진시황의 진시황. 진시황의 시조입니다. 주효왕 때 백익 후손이 진읍에 봉해져 가지고 진영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진나라 진짜 쓰는 진씨들이 있어요. 이 진씨들도 진시황 후손입니다. 조씨의 시조 조보도 백익의 후예예요. 이 조씨들. 그래서 이 진시황을 영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조씨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백익의 장남 대렴이 황국을 세웠고요. 둘째 양목이 서국을 건국했습니다. 대렴의 후손이 진나라에 봉해져 가지고 진나라를 건국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진나라가요. 이 진시황의 진나라가 바로 동이족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 조이족들의 시조는 백익입니다. 산동성 그 남쪽에 일조씨가 있어요. 일조씨. 일조씨의 동하구 천태산에 백익의 왕릉이 있습니다. 하나라의 제위를 개에게 이제 찬탈당하죠. 200의 온별리에 보면은 요순 시대가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200의 온별리에도 요임금도 갇히고요. 순임금의 묘는 어디 있는지도 찾지도 못했다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익도 그래서 개한테 살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이 있었어요. 무슨 요순 시대를 평화로운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왜곡입니다. 이 시의 득성 시조는요. 이리정이라는 분이에요. 이리정. 이분이 최초로 오얏나무 이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오얏나무 이 시를 왜 쓰게 됐느냐 그 기록은 3번에 나와요. 3번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고요의 후대들이 다 대리라는 관직을 이제 이어받으면서 리씨라 했어요. 리씨. 그런데 마지막 왕 상주왕 때 리관이었던 리징이 이제 그 리리정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리징이라는 분이 아주 이제 그 좀 직관을 한 거죠. 정치를 좀 잘하십시오 하니까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리정이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친과 함께 이제 그 먼 곳으로 이제 아까 유관 그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정이 서기전 1070년 태어났는데 이 피신 과정에서 어머니하고 몇 날 며칠을 굶었어요. 물만 먹고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산속에서 이제 굶어 죽나 보다 했는데 거기에 그냥 자두가 그냥 엄청나게 열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두를 먹고 살았다 해서 리를 갖다가 오얏나무 이로 고쳐서 오늘날 이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씨가 왜 오얏나무 이씨가 되는가? 목자라고 그러죠. 나무에다가 아들자자. 그 나무는 바로 오얏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이후에 오얏나무 때문에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씨라 한 거예요. 자, 이씨의 토템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되죠. 해태라는 동물, 그 다음에 오얏나무, 나무 목자를 기린 거죠. 나무 목자의 덕을 기린 동이족이에요.
그 당나라의 황궁원에도 그래서 자두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해요. 이리정은 진나라, 아까 보셨죠? 이 시들이 있었던 진나라 고현에 이제 뿌리를 내립니다. 거기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거기에 이제 그 동네에서 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상고시대에 최대 성인인 노자가 탄생합니다. 노자의 이름은 이이입니다. 이이. 기가 유별나게 컸다고 해서 이이라고 합니다. 이리정의 11세 손이에요. 사기 노자 한비 열전에 보면은 노자는 초나라 고현 여양 고긴이 사람이다. 고긴입니다. 성은 이씨고 이름은 귀이자. 노자의 부친은요. 노자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어요. 이씨에 관심 있는 분은 이게 중화 TV에 보면은요. 노자라는 그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씨에 대해 뿌리를 알 수가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자의 부친은 송나라. 송나라는 이게 그 동이족의 나라죠. 상나라의 그 제사를 지냈던 나라 아닙니까? 대장군 이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노자의 부친도 동이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해가지고 노자가 유복자로 큽니다. 할아버지가 키워요. 그러니까 노자는 주나라에 이제 관리가 됩니다. 근데 주나라가 쇠락하자 이제 은둔을 해요. 근데 은둔을 하기 전에 이제 함곡간을 지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함곡간의 관리였던 윤희가 아유 그 선생께서 지금 은둔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후세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지어주십시오 하고 막 사정사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집필한 게 바로 도덕경입니다. 이 도덕경이 바로 도가학파의 이제 효시가 되죠. 그러니까 당나라는 노자 사상이 도교를 국교로 삼아가지고 고구려에도 도교 도입을 강요를 해요. 그래서 영유왕이 이제 고구려 영양왕 때는 아주 그 당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유왕은 당나라와 이제 평화 요하책을 썼어요. 그래서 도교를 도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영계서문이 이제 영유왕을 죽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 시들은 선진 시기에는 하남성에서 살다가요. 전국시대 말기에 산서성, 하북성, 섬서성, 사천성 등으로 이렇게 확산됐어요. 진시황이 베트남 지역까지 이렇게 평정을 했는데요. 이때 광동, 광서 지역에 진입을 했고 베트남에도 이 시들이 많이 삽니다. 노자의 후손은 감숙성에 들어가가지고 농서 이씨 왕족으로 발전을 해요. 동쪽으로는 산동에 이르고 남동쪽은 절강성, 강소성에 도달했고 그 남쪽으로는 남해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씨 군망 그래서 농서, 조군, 중산 이런 지역. 예, 이상 이시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